제800회 로또 당첨번호 4, 11, 19, 25. 토요일 8시 45분 초시계가 정각을 가리키자마자 제800회 로또 추천 방송이 시작됐다. 자동 방식으로 뽑은 로또 한 장을 왼손에 든 석현의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다. 잠깐. 4, 11, 19, 25. 네 자리까지 맞았다. 이대로 두 자리만 더 맞으면 로또 1등. 25. 다섯 번째 당첨번호 32, 여섯 번째 당첨번호 38, 보너스 번호 37입니다. 32, 정말 38.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수요일에 로또를 샀던 석현. 넉넉치 않은 살림에 한 달에 한 번 5,000원은 석현에게 작은 사치이자 설렘 그리고 희망이었다.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일. 4일의 기간 동안 석현은 로또에 당첨되는 상상을 했다. 일단 먼저 대출을 갚고 부모님도 좀 드리고 자동차 한 대 사고. 벌써 몇 년째 같은 상상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늘 벅차올랐다. 그런데 그 상상이 정말로 현실이 됐다. 로또에 당첨되는 순간이 오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펄쩍펄쩍 뛰며 흥분을 금치 못할 줄 알았던 석현은 지금 TV 앞에 그대로 굳어있다. 침착하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에 땀이 줄줄 흐르고 있다. 심장마비가 올까 가슴을 쓸어내린다. 제800회 로또 복권 당첨자 강석현. 39세 미혼, 가난한 부모 아래 장남으로 태어났다. 요즘 인간생에서 자꾸 언급되는 것이 바로 로또 조작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조작이 맞다. 아니, 조작이라기보다는 주인이 정해져 있다고 해야겠다. 즉, 갈 사람한테 가는 것이다. 그 갈 사람이 누구냐? 로또 당첨을 100이라고 했을 때 90의 비율로 전생에 큰 복을 심은 자, 10의 비율로 현생에 복을 심은 자지만 이 10%의 비율은 또 9%와 1%로 나뉜다. 9%는 현생에 복을 심은 자, 나머지 1%는 무작위. 또 너무 100% 다 정해져 있으면 재미없다는 게 저기 저 윗분들의 이야기다. 인생의 예측 불허의 재미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한다나? 이것이 인간들은 모르는 인간생의 로또 법칙이다. 제800회 로또 당첨, 총 5명이 예약되어 있고 그중 1명이 강석현이다. 강석현은 전생에 복을 심은 자이다. 130년 전 인천의 한 바닷가, 고기를 잡으러 늘 가던 길을 걷던 석현에게 한 아이가 울며 쫓아왔다. 아저씨,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가 바다에 빠졌어요. 13살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검정색 긴 치마를 펄럭이며 뛰어와 울부짖었다. 상황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낀 석현은 얼른 앞장서라며 소녀를 따라 뛰었다. 얼마 안가 큰 바위들이 모여있는 곳, 두 번째 바위 아래쪽 바다에 두 손을 허우적대는 아주머니가 보였다.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서 살아 밤낮 없이 수영했던 석현은 앞뒤 안 가리고 바다에 뛰어들었다. 가을이 무르익어가던 무렵이라 바닷물은 얼음장처럼 찼다. 다행히 파도에 밀린 아주머니가 바윗가 근처에 있어서 건지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았다. 다만 본능적으로 살려고 자꾸 석현을 누르는 통에 석현의 힘이 많이 빠졌을 뿐이었다. 간신히 아주머니를 건져냈다. 아이고, 우리 범용이가 저기 있어요. 물에 흠뻑 젖어 정신이 반쯤 나간 아주머니가 바닥을 치며 외쳤다. 어디요? 어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석현이 물었고 아주머니는 제자리에서 방방 뛰며 저만치 먼 바다를 가리켰다. 불과 몇 분 전 바닷가 근처를 걷던 엄마와 딸, 아들, 개구장이 막내 아들이 바위 위를 뛰어가다 엄마가 말릴 새도 없이 바다로 미끄러져 떨어진 것이다. 수영도 할 줄 모르는 어미는 자식이 바다로 빨려가는 것을 보고 본능적으로 바다에 뛰어들었고 앞서갔던 딸아이가 뒤늦게 보고는 석현에게 울부짖으며 도움을 청한 것이다. 아이고 아저씨,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아저씨. 석현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아주머니는 거의 미쳐 날뛰었다. 시간이 없었다. 석현은 다시 바다 위로 풍덩 떨어졌다. 있는 힘껏 아이가 있는 곳으로 헤엄쳐갔다. 그리고 실신 직전인 아이를 낚아채 왔던 길을 돌아 헤엄쳤다. 하필이면 파도가 거센 날이라 헤엄치는데 평소보다 몇 배의 힘이 들었다. 조금만 더. 고지가 코앞이다. 점점 힘이 빠지지만 정신을 붙들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한다. 다 왔다. 바위에 찬 기운이 느껴진다. 어미가 허리를 숙여 아이의 멱살을 잡고 올리고 그런 어미가 혹여 빠질까 딸아이가 어미의 허리를 잡고 있는 힘껏 버티고 있다.
아이가 육지로 올라가고 바위의 한쪽 틈새에 발을 끼운 석현은 수면 위로 올라가기 위해 다른 한쪽 발을 들었다. 그 순간 높은 파도가 밀려왔고 바위에 다다른 어마무시한 파도는 바위를 치고 부셔지더니 그대로 석현을 데리고 가버렸다. 전생에 자신을 희생하면서 2명의 생명을 살린 강석현에게 제800회 로또 복권의 행운이 돌아갔다. 그리고 또 다른 4명, 이 중 3명은 강석현과 같은 전생의 복을 심은 자이고 나머지 1명은 현생의 복을 심은 자이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대학병원 소아병동. 우리 수아 퇴원하면 어디 놀러 가고 싶어? 나 방방 뛰러 가고 싶어. 벌써 6개월 가까이 병원 생활을 하고 있는 9살 수아. 그 옆을 지키는 수아 엄마는 수척한 얼굴로 옅은 미소를 지으며 수아에게 매번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 수아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수아 아빠 혼자 일하고 있지만 수아의 병원비를 대기에는 역부족이다. 없는 살림에 보험비가 부담돼 그 흔한 보험 하나 없다. 잘 버텨주고 점점 상태가 호전되는 수아가 대견하면서도 무섭게 쌓이는 병원비를 보면 한숨만 나오고 두렵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수아에게 미안하다.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다던 수아 아빠는 화장실 첫 번째 칸에 있다. 쭈그려 앉아 로또 복권 숫자를 맞춰보고는 짧게 으아! 비명을 질렀다. 전생에 복을 심은 자, 수아 아빠와 수아 엄마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운 독립운동가였다. 비록 이름 한 자, 기록 한 자 남은 것은 없지만 대한민국 독립과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수많은 조선인 중 한 명이었다. 그리고 조명순, 일찍 남편과 사별하고 아이 5을 홀로 키웠다. 공장, 식당, 건설 현장, 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닥치는 대로 했다. 복권 사는 돈조차 아까워 일평생 복권을 사본 적도 없다. 그런데 이번 환갑 때 자식들이 준비한 선물고와 복권 5장을 건넸다. 엄마, 자식 1명당 복권 1장이라고 생각해. 복권 당첨 안 돼도 뭐 엄마는 이미 된 거지. 우리가 엄마 복권 할 거니까. 무려 5장이네. 그날 밤 당첨번호를 확인하고 명수는 뒤로 까무라칠 뻔했다. 그리고 똑같이 6등분해서 자식들과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전생에 복을 심은 자, 조명수는 아이들을 무척이나 사랑했으나 정작 자신의 아이는 생기지 않아 고민이었다. 그럼에도 절망하지 않고 버려지고 굶주린 아이들을 거두어 친자식처럼 5이나 키워냈었다. 건물주 박수철, 비상한 머리로 사업을 벌려 일찍 부를 이루었다. 엄청난 부를 이루었음에도 겸손을 잃지 않고 주변을 잘 살핀다.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곳만 50곳이 넘고 주기적으로 기부를 실천한다. 자신의 건물에서 장사하는 세입자들과 공생을 이루려 평균 시세의 50%의 월세만 받고 있다. 그리고 그 월세마저 불우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전액 기부한다. 가끔 좋은 꿈을 꾸면 복권을 사는 박수철은 꿈에 돼지 수백 마리가 먹이를 양껏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오랜만에 복권 1장을 샀다. 돼지는 복의 상징이기 때문에. 아직 당첨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자신의 당첨 사실을 모르지만 분명 나중에 알게 되면 복되게 쓸 것이다. 전생에 복을 심은 자, 박수철은 전생에도 부유한 양반댁이었다. 그 당시도 정기적으로 마을에 잔치를 열어 평민이든 천민이든 노비든 상관없이 모두 초대해 배부르게 한 끼 먹을 수 있도록 마음을 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생에 복을 심은 자 이민경. 유나야, 지나가다 너무 귀여운 원피스 봤는데 하율이 생각이 나서 하나 샀어. 저번 주에 하율이 돌이었잖아. 수화기 너머로 뭘 그런 것까지 기억해서 일일이 챙기냐는 유나의 목소리가 들린다. 가족끼리 간단하게 딸아이의 돌잔치를 한 절친한 친구 유나. 민경은 친구 딸의 돌 선물을 핑계 삼아 아이 낳고 정작 자신은 못 꾸미고 있는 친구가 안쓰러워 선물을 보냈다. 새빨간 아이 원피스 1장과 친구를 위한 베이지색 니트 그리고 립스틱을 예쁘게 포장해서. 민경은 비혼주의 평범한 회사원이다. 회사에 일이 많아 토요일까지 일하고 늦은 퇴근을 한 민경은 방금 도착한 따끈한 치킨에 시원한 캔맥주 하나를 따서 마시고 있다. 이게 행복이지. 정주행 중인 미드를 보다 지난 월요일 사두었던 복권이 생각났다. 지갑 속 로또 용지를 꺼낸 민경은 핸드폰을 가져와 QR코드를 찍었다. 축 1등 당첨입니다. 민경은 들고 있던 맥주캔을 떨어뜨렸다. 평소 고운 마음을 가지고 고운 말씨를 쓰며 자신의 인생을 사랑할 줄 아는 민경은 현생에 복을 심은 자로서
제800회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 아주 큰 복을 심어야 하는 전생과는 달리 현생에서의 복은 소소하게 쌓이는 복이면 충분하다. 아, 어쩌다 한번 예외가 당첨되기도 한다. 앞서 말했던 그 1%. 그저 평범한 사람이 당첨되면 괜찮지만 가끔 전생에서든 현생에서든 복을 뽑아버린 자가 당첨되기도 한다. 그런 자들은 복권에 당첨돼도 결국 흥청망청 당첨금을 탕진하다 파멸해버린다. 이번 로또 복권에는 총 5명이 당첨됐다. 1인당 41억 5,835만 원. 이것은 이들 스스로가 만든 결과물이다. 로또 복권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현생을 사는 인간이라면 자신의 전생을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전생에 복을 심었겠거니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당첨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렇다면 사실상 승부를 걸어야 하는 쪽은 나머지 현생의 복을 심은 9%. 현생을 바르고 어질게 살아가면 로또 당첨 가능성은 높아진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살피며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다 보면 로또 당첨 확률이 올라가는 것이다. 혹여나 로또에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실망 말자. 당첨이 되기 위해서 설계했던 당신의 그 인생이 바로 로또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던 당신의 아름다운 인생.